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에서 3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바닷가에서 인사드립니다. 촬영 당시에 날씨가 좋지 않아 조금 어두운 느낌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에 여름철엔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니 바닷가 근처에 저렴하지만 모든 걸 갖춘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속 내용에 꼭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직거래나 경매로 취득할 만한 전원주택과 시골집을 소개하는 땅집 모아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물건 소개와 모든 주소는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매일 새롭게 업로드되는 전국 최저가 전원주택과 시골집을 만나보세요. 자차 기준 3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바닷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 사이 간격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 소음이나 텃세에 대한 걱정이 없고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혐오시설이 존재하지도 않기에 저렴하면서 모든 걸 갖춘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영상에 귀 기울여 주시고 빠짐없는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개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바닷가 전원주택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지금 표시되는 내용처럼 세 필지의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략적인 경계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81.9평의 대지와 77.7평의 대지, 그리고 바로 앞으론 400.5평의 텃밭이 위치하고 있고 빠짐없는 구성으로 전부를 취득하는 상황이기에 아무런 분쟁 사항 없이 전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현장으로 이동해 대지와 주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집 앞으로 개설된 국유지 정식도로입니다. 기본적인 도로폭이 3m 조금 더 되는 폭으로 이뤄져 있어 차량이나 장비들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한 상태가 되니 도로 사용에 관련해선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 여기쯤부터 이어진 도로는 항공에서 보셨던 400평의 면적을 가진 텃밭의 일부를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 약간 유실되는 면적도 존재하긴 합니다. 도로 옆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깔끔한 주택이 보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상당한 크기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건물 외벽의 컨디션은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붕의 일부는 다시 한번 수리가 필요해 보이며 별도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앞마당으로 편리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방문해서 살펴보더라도 물건의 경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황을 보여주며 경계를 따라 석축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어려움 없이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건축된 곳은 대지가 두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별도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며 두 필지의 대지 면적은 528제곱미터 160평이 됩니다. 경계를 따라 석축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식재된 조경소와 수목들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적인 사항들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225.64제곱미터 68.2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195.04제곱미터 59평입니다. 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이라 연면적이 상당한 편이고 두 개 층 모두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 웬만한 대가족이 오셔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로 기재된 목록들이 모두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라 실제로 이용하는 면적은 68.2평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1998년 11월 17일입니다. 주택 1층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에는 창고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유자분께서 세컨하우스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현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수리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해 보이고 무엇보다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의 외벽은 적벽돌 마감에 창호는 샤시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 벽체의 균열이나 심하게 파손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뒤편 공간을 확인해보면 옥상으로 이동 가능한 계단이 보이고 2층은 전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이동합니다. 주택이 건축된 곳에서 뒤편의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형상이지만 평탄한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 동선에 방해를 줄 만한 내용은 없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앙상한 수목들이지만 여름철이 된다면 정말 자연 친화적인 주택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와 가까운 주택답게 웬만한 편의시설들은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화통신, 택배 배송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없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기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의 엄청난 장점이라 생각되는 400평의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텃밭은 경계 표시도 확실히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이나 토지의 형상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여러모로 장점을 골고루 갖춘 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텃밭은 지목이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정확한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농취증 발급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고, 세로장방형 토지라 가로폭보다 세로폭이 조금 더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면 경계면 확인이 쉬우니 뒤편에 소개해드릴 주소를 잘 참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둘러본 주택의 현황도 좋은 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샤시도 모두 교체가 되어 있으니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다까지 접근성이 좋은 이곳에 저렴한 전원주택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입지 분석과 권리 분석, 그리고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정확한 금액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필지의 토지 경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이 건축된 대지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텃밭으로 사용 중인 농지가 한 필지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81.9평, 77.7평이고 바로 앞으로 소재한 텃밭은 400.5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취득하는 전체 토지 면적은 1852제곱미터, 560.2평입니다. 토지들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지에 소재한 소유자의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확실한 비닐하우스여서 치워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현황을 확인해보면 두 필지로 이뤄진 대지는 별도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고 텃밭으로 사용하는 농지의 일부 면적은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에 국유지 정식도로가 접하는 덕분에 도로 사용에 관련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많은 나무들과 조경석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모두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이제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지금 보시는 현황 그대로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됐고 전체 2층으로 이뤄진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모두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1층의 면적은 31.1평, 2층은 27.8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택의 전체 면적은 59평이고 사용 승인날은 1998년 11월 17일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벽은 적벽돌 마감에 창호는 샤시창으로 마감됐고 모든 설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제시외 건물은 경량철 골조의 함석 및 썰라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7.2평입니다. 나머지 제시외 건물들은 2층에 있습니다. 판넬조로 이루어진 1.7평의 다용도실과 조적조로 이루어진 0.3평의 보일러실, 옥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이 설치된 상태며 빠짐없는 구성으로 전부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성격의 가추나 데크 등이 소재하며 모두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 없고 실제로 사용할 주택 면적은 68.2평이 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실제 현장 영상을 통해 확인해본 내용처럼
일조량과 전망이 좋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로 이동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강릉, 동해, 삼척, 정선, 평창, 횡성, 홍천, 인제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강릉시청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동해바다를 따라 아래편 지역으로는 이동성이 좋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1시간 정도로 이동 가능한 위치에 살고 있다면 세컨하우스로 괜찮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수많은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남측으로 강릉시청이 보이고 북측으론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가 소재합니다. 그리고 동해바다 라인을 따라 수많은 해수욕장과 관광지들이 보이니 바닷가에서 낭만 넘치는 노후를 원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좋고 7번 국도를 통해 동해안 라인의 지역으론 이동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집 주변으로 강릉 아산병원이 위치하고 강릉시청까지 자차 기준 1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해 실제 거주 환경에서 부족함은 찾아보기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하나로마트 등 간편하게 이동 가능한 편의시설도 존재하니 너무 좋은 위치라는 점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차 기준 3분만 이동하면 사천 해수욕장으로 도착이 가능하고 해수욕장 라인을 따라 편의시설과 맛집들이 즐비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는 대부분 해당 도로를 통해 진입하게 됩니다. 집 주변으론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진입하다 3m 폭의 도로를 통해 들어가시면 되고 이동하는 도로 옆으로 한과를 만드는 제조업체와 공방이 위치하긴 하나 별다른 소음이나 냄새, 분진을 유발하는 업종이 아니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 현황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으며 앞마당 공간으로 최소 2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400평의 면적을 가진 농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 중인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주택이 대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없고 집 뒤편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며 토지 중 일부는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입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8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5464,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4억 4,8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차를 통해 1억 3천만 원 낮아진 3억 1,4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금액표를 통해 확인해보면 진행 중인 가격에서 추가적인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고 3회차엔 2억 1,900만 원, 4회차엔 1억 5,300만 원, 5회차엔 1억 7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금액 단위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찰이 진행될 때마다 30%씩 낮아지니 더욱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3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토지 가격이 상승했기에 앞으로도 꾸준한 가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10년 전인 2014년 1월 달에 전체 2억 4천만 원, 평당 42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추천드리는 가격대는 3회차와 현재 최저가 사이 금액을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세 필지로 나눠진 토지와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빠짐없는 구성으로 진행 중입니다. 용도 지역 중에서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이 표시되는데 지금 표시되는 지적도처럼 이 안쪽 라인으로만 해당합니다. 건물은 모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2억 6,800만 원, 평당 48만 원에 평가됐고
건물은 1억 8천만 원, 평당 264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1회 유찰을 통해 1억 3천만 원이 빠져 건물은 사실상 4,500만 원에 취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추천드린 3회차에 취득한다면 건물은 공짜의 땅값도 주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니 누가 봐도 이득인 것은 맞습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살펴보면 본건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강릉 아산병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 취락지대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와 노선, 운행 빈도를 감안할 시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합니다. 대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상 1단지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농지는 부정형의 평지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합니다. 모두 도로에 접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제시외 건물이 포함된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주택의 1층은 공부상 창고이나 주택으로 사용 중이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축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00평의 농지 위로 소재한 비닐하우스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해 매각에서 제외됐고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농지법 개정으로 발급 기간이 늘어났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의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조회서가 있는데요.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농지 중 일부가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현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선 정확한 측량과 소명이 필요하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농지 전용을 신청해 일부 면적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점유자 및 거주자를 만나기 위해 몇 차례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만나지 못했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한 바 소유자 겸 채무자만 전입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명도나 별다른 권리관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먼저 살펴보면 2024년 3월 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토지 등기부도 동일한 상황이어서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동해바다까지 자차 기준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집 주변으로 대형 병원과 수많은 편의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어 거주 환경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은 편이라 저렴하면서 부담 없는 가격대의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경매 물건과 직거래 물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땅집모아 홈페이지도 개설했으니 설명창을 클릭해 확인해 보시고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